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새벽부터 쭉 얘기했습니다만 대치동 특검기자실에서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대한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먼저 보시고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규철 특검보의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 기각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는데요. 일단 이에 대해서 감정 섞인 어조가 있었다. 특검이 법원의 고유 업무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규철 특검보의 어투가 좀 딱딱한 거는 있지만 굳이 다른 때와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 좀 미간이 좀 찌푸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우 유감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영상. 일단 처음에 그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처음에 나왔을 땐 참 반듯하게 생겼다 그런 인상을 줬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급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그 지금 특검을 보면은 광폭 그 수사들을 하면서 굉장히 폭주기관차 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한번 걸은 거죠. 법원에서. 그걸 보면서 지금 그 국민들이 그 촛불민심에서 계속 그 뒤에서 기관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촛불민심이라고 하는 게 계속 연료를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계속 저렇게 달려가지고 이 험한 그 상황에서 탈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일단 브레이크를 했다는 거,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다는 건 본안 심사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일단 구속 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인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속 그 사전 심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해야 할 것을 입증하는 책임이 검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구속이 안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특검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 전략적으로도 사실 다른 사장단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속 안 하고 이재용 그 부회장만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끝까지 외통수로 몰아갔던 게 결국 작전이 실패하니까 지금 당황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역시 국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벌어질 블랙리스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저녁 때 또는 새벽에 또 1차 더 구속적 부심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보면서 스케줄을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의원님, 이 부회장의 어떤 영장 기각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또 위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탈이 난 것인지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 안 할 수 없는 또 그런 그 맥락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물론 너무 이제 여론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대중추수주의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특검이 최소한 2월 말까지 기간이 만료된 마당에 핵심적인 그런 사안에 관련 인물들은 구속을 염두에 두고 초강수를 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오늘 판단한 근거는 과연 뇌물 공여냐 횡령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실제로 재단 자체까지를 전체를 뇌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다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중요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특검 오늘 이규철 대변인이 얘기한 것은 견해 차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빠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이 그렇다면 뭐 헌재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영향을 미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상권 분립상에서 법원의 그러한 객관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저는 나쁜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른 대기업 집단을 겨냥한 수사 동력의 약화, 그리고 박 대통령의 뇌물 수사 동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력 그 자체가 약화되는 거는 좀 그 과한 표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동력이 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그 견해의 차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역할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검찰에서는 죄를 입증해야 하는 본질적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는 일단 판단을 해야 하니까 변호인과 검찰 이 두 쪽에서 하나는 입증하려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방어하려고 하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걸 형량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주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보면은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그럴 가능성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특검에서 어떤 지향점이 있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한 번씩 두 번씩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게 문제인데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다른 대기업들을 어떻게 그 수사를 할 것이냐 이런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더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게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잘 판단해가지고 결국은 뭐 증거에 입각해서 법에 근거해서 그 기소를 해야 하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은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법적 평가에 대한 견해차라고 이제 특검 측에서는 밝혔는데요. 그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뭐 부족한 부분 보완에 집중할 거라고 했는데 어떤 묘수가 있겠고 또 다시 한번 재차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집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아까도 그 법원에서도 대가성의 여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 제3자 뇌물 공여인지 실제 뇌물인지 누구한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특정이 사실은 특검에서조차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법원으로 넘어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말 어떤 실제로 그 대기업이 대통령의 의합에 의해서 돈을 냈는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그 돈을 최순실이가 횡령한 것인지 하는 하나의 어떤 일관된 맥락으로 특검이 수사를 해서 소명을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 일관성을 특검이 빨리 잡아줘야 된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증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재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목요연하게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건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2월 말이라고 하는 한시적 시기 또 설 연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런 것은 과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돌입을 하는데요. 네. 재단을 설립할 때 그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낸 배경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강요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일단 이거 재판 과정에서 개개인들이 판단하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측하는 게 사실은 실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 별 문제로 하고 일단은 뭐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증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재판을 진행을 해야 하는 거고 증인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많은 증인들이 네. 안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안 나오는 경우는 안 나오는 대로 나와서 뭐 진술이 없는 건 없는 대로 결국은 스케줄을 계속 가야 하고 심판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거는 그 증언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증거들에 대해서 아주 치밀한 증명 뭐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진술에만 의존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관계가 너무나 그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증거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상당히 측근이잖아요. 박 대통령 측근인데, 측근 중에 측근인데 형사재판에서 이제 박 대통령 지시로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 인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최 씨와 박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전달자는 그랬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호승 비서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모라는 말이 조금 본인한테 되게 많이 걸렸던 대목이 예. 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역할은 어떤 그 지시를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이행한 그대로 사람이다라고 이행만 한 하는 사람. 예. 자기 역할에 그 충실하겠다. 음.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기 죄도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모자 하는 거하고 전달책이라는 것,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다만 이 본인이 최순실과의 전달이나 통화라는 게 엄청나게 하루에 두세 번씩 평균 내보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보면 예. 그 중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구분해 보면 정말 그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에 관련돼서 자기는 죄를 경량이 따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변호인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 공모라기보다는 그냥 예. 전달차의 역할로 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가장 뭔가 이렇게 죄가 덜해지는, 경감돼지는 그런 역할이다. 사실 또 그것도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죄수의 딜레마 중에 하나라 볼 수 있는 그렇게 그런 볼 수 부분이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는 실제로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그 박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는 그렇게 엮어가면 되는 것이고, 예. 본인이 거기까지를 솔직히 덤태기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헌재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일부를 예. 증거로 채택한 바가 있는데요. 박 대통령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증거 채택에 박 대통령 측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라고 뭔가 보십니까? 좀 불리한 게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혐의를. 그런 면에서 방어권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그 시중에서 얘기했듯이 지연 전술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종범 그 수석에 대해서 그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지자 사이에서도 뭐 TK 분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 보면은 그분들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더 실망한 건 사실은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반대를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본인을 살겠다고 그 증거를 제시하고 이런 거는 주군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정서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이 일환으로 증거 채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기분 나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지만 그 헌재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뭐 일단 들어온 증거고 네. 한번 그 증거로서 인정을 했는데 그것을 취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 제기 이의를 신청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결국은 한번 지원 전술 정도의 부분으로 이렇게 제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7차 변론이 있었는데 차은택 씨의 외삼촌이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수석 직자를 차 씨로부터, 그러니까 그 조카로부터 제안 받았다고 시인을 했고요. 네. 또 K스포츠재단 정책 등이 최 씨의 주도로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고 한탄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실토를 한 셈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최순실이라든지 박 대통령 측이 좀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상률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거 보면 예.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증거로서 거의 입증되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그걸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엎어질 그렇죠. 부분, 지워질 일부러 아니라고 부분이 한다고 이미 해서. 아니다라고 예. 하는 판단이 섰고, 오히려 위정죄를 더 묻는 것보다는 오히려 솔직하게 실토하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아마 그 변호인 측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자, 정유라 씨, 예. 이대 비리 의혹의 정점에 섰던 최경희 전 총장을 끝으로 지금 예. 특검의 이대 비리 수사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특검이 정유라 씨의 송환을 위해서 덴마크 당국에다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자, 정유라 씨가 국내로 들어온다면 이대 비리를 포함한 여러 의혹 또 다시 조사가 시작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려스러운 건 정유라가 없는 정유라 재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최순실 국회 청문회도 최순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사실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핵심 당사자인 정유라가 없이 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빨리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 같죠. 네. 그래서 계속 지금 거기에서 현지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법정 예. 그 싸움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파고를 좀 넘고 그 다음에 좀 가라앉은 다음에 들어오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의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정유라 씨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탄핵 과정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재판 과정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결국 그 결론은 다시 정유라 씨가 들어온 다음에는 좀 결론 과정 방어권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 그 자체가 전체적인 결론으로 귀결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큰 틀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게 입시 제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올라가면 개헌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지금 전체적인 총체적인 난국 상황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그것을 네.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천착해야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결실을 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청구 여부는 네. 계획된 게 없다, 결정된 게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해 보면 될까요? 일단은 새로운 다시 청구하려고 하면 뭔가 플러스 알파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올인하지 않았나. 당연히 받아들여질 거라고 그러고 그게 압박으로 작용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놨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네. 지금 보면은 그거는 일단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재판에서 어떻게 이걸 결국 유죄를 증명하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예.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두 분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